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압사 사태이고, 어떻게 중동에서 조리가 되는지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강력하게 조리하는 풍습이 있대. 예를 들면, 이제 1757년 한 250년 전에 이제 사우디에 가는, 그 당시엔 사우디 없었죠. 메카에 가는 송주순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제 지옥 깡패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약달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 메카를 담당하는 시리아 도지사를 부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하고 그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 유배 판정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동안 이 시리아 도지사한테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수많은 성지순례자분들이 메카에 가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해서 원래 유배 가는 중에는 다시 연락이 와서 선장이 그 도지사를 이제 사형시켜요. 원래 유배 가는 중이었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너무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너무나 철저하게 관리받고 있었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사우디가 이제 거기를 관리하기가 시작했어요. 단어를 관리라고 씁니다, 여러분. 오스만 제국 시대 때도 관리라고 했고, 사우디 때 지금 관리라고 해요. 우리는 메카 메디나의 주인 아니고, 메카 메디나를 관리하는,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예를 들면 한국이, 우리는 대전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이 대전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이 서울의 주인이다. 이런 건데, 이 메카 메디나는 이제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 자리이다 보니까 거기 주인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서 엄청난 항의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메카 메디나는 오직 칼리프가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칼리프가 없잖아요. 모든 이슬람 신자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무슨 좀 약간 지도자 같은 아니면 나라 같은 뭔가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교황청 있잖아요. 전주교에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사우디라는 하나의 나라가 대놓고 메카 메디나 우리 거야 라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처음에는 문제들이 없었어요. 문제들 없었는데 문제들이 70년대 이후로부터 일어나기가 시작했거든요. 70년대 이후로부터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 메카 메디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다 메카에서 일어나긴 한데 이 메카 성지순례에서 일어난 압사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는 또 이제 제 방송을 한국어를 잘하는 무슬림 애들도 보거든요. 중동 친구들도 보고 있어요. 이란, 인도네시아, 아랍 계통 애들 아니면 터키 애들도 보고 있는데 또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봐봐,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 상대로 중동에 있는 이렇게 망신당한 일들만 얘기해 주네라고 할까봐 일단은 저는 다른 좀 몇 개 압사 사고를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메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소개할 사태는 이 사태예요, 여러분. 이 사태는 실록 바프티스 교회. 여기 이제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는 1902년인가 1903년인가 어마어마한 압사 사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글들을 찾아봤는데 좀 약간 설득이 안 됐는데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압사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살짝 거기서 무슨 마찰이 있었는다. There is a fight. 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There is a fire라고 들렸대요. 아, 여기서 싸움이 있네요. 여기 싸움이 터졌어요. 라고 이제 외쳤는데, 그것이 여기 불이 났어요. 라는 식으로 들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교회는 1500명 정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뭐지 좀 걱정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압사 사태가 일어나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하여튼 일단은 이거는 아마 20세기에는 20세기인가? 20세기 맞네요. 20세기에는 최초에 있었던 큰 압사 사태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미국이 너무 난리 났대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사에는 500이라고 써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 사건 때. 이거 무슨 사태이냐면 힌두교에서 12년에 한 번씩 하는 명절이 있어요. 12년에 한 번만 한대요. 그 명절 이름이 쿰멜라예요. 쿰멜라이라는 명절인데 왜 하필 이 사태 때 이것도 1954년인가 1956년인가 50몇 년 때예요. 이거 이 사태가 그때 왜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독립을 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12년에 한 번이니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명절이었는데 그때 거의 몇십만 명 정도 사람이 왔대요. 이 사태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알라하바드이라는 도시예요. 이제 예전에 무슬림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알라하바드인데 물론 대다수 그 힌두교 사람들 많죠. 물론 무슬림 사람들이 예전에 다스렸기 때문에 알라하바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파키스탄 수도도 이슬람아바드이잖아요. 그 아바드는 페르시아어로 무슨 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제 고향에도 술탄아바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술탄아바드. 여튼 이 알라하바드라는 도시에서 힌두교 명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백 명 사람이 죽었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였대요. 사람이 갑자기 너무 신나고 너무 좀 약간 명절이 그 독립 이후에 첫 명절이니까 영국 애들 없이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제대로 이 명절을 축하하자고 해서 그때 많은 사람 죽었대요. 하여튼 이거 이제는 다른 나라 그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압사 사태들이고 우리의 원래 주제는 그거잖아요. 중동이죠. 중동에 있는 사태이니까 다시 중동 사태로 가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가자면요. 잠시만요. 오케이. 여러분 이제 중동에서 아시다시피 쿠르반 명절이 있어요. 튀르키예 말로 쿠르반 명절이고 아랍 말로는 이들 피트르이라는 명절이에요. 이 명절 때는 이제 아브라함 사도의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둘째 부인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 아들의 행동하고 그 부인, 둘째 부인. 그 행동들을 따라하는 명절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슬람 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많다고 줘봤자 결론적으로는 세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돈을 그렇게 모으고 자기네 나라에서 뭐 메카까지 갈 사람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붐비는 문제가 예전에 크게 없었어요. 그냥 최근에 와서 뭐 비행기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도 어느 정도 풀리다 보니까 이 붐비는 문제가 일어나기가 시작했어요. 일어나기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문제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과정을 보시면 명절을 앞두고 첫날 밤에는 밖에서 자야 돼요. 그 텐트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 텐트들이 있는 데에서 풀 사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밤에는 추우니까 사람들이 풀을 태우거든요. 풀을 태워놨는데 이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 텐트 하나만 풀 타면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명 사람이 있는데 그 텐트 하나가 풀 태면 하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다가 보조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그 텐트 화재 사건들이었어요. 거의 한번 70 몇 년 때는 너무 크게 터졌고 거기서 한 또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문제가 어디로부터 생기냐면 이란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슬람 혁명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 애들이 매년 자기네 나라로 이제 성지순례로 오는데 오직 성지순례만 하러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들도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사우디 당국 입장에서는 이 이란 출신 성지순례자들이 의심의 대상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라크하고 이란도 전쟁을 벌였잖아요. 80년부터 88년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78년에는 77년인가?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데모 하려고 하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막았어요, 데모를. 여기는 종료하는 장소고 여기는 성지순례 하는 곳이고 데모하는 거 아니야. 이란 애들도 데모 하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경찰하고 이제 이란 성지순례자들이 중도를 일으켜다 보니까 그때 한 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대다수가 이란 사람이었지만 또 거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죠. 결론이 뭐냐면 이 문제가 이 성지순례에 있었던 압사 사태들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이란하고 사우디 간에 있는 그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배경에 깔려 있었고 그 결과로 일어났던 사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가 국제 정치를 넘어서 무지의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성지순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가바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기 뺑뺑뺑 돌잖아요. 사실 뺑뺑뺑 도는 거는 그 성지순례 초기 과정에서 필수 아니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일찍 오니까 한 번 와서 이렇게 7번 정도 뺑뺑 돕니다. 지금도 현재로 그 성지순례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300만 명 사람이 옵니다. 300만 명 사람. 여러분 300만 명. 이제 여기 지금 보세요. 좀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첫째 날에는 이제 이건 이전 날에 일찍 왔기 때문에 한번 뺑뺑 돌아요. 근데 그때는 핵심 아니거든요.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 이제 명절 이전 날 출발을 하고, 여기 이제 웬만한큼 사고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나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아라파트에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뺑뺑뺑 돌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어딘가쯤에서 이제 그 양하고 아니면 소를 도살하고 아라파트에 오고 마무리 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뺑뺑뺑 7번 정도 7번 정도 돌고 메카 부분이 마무리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요. 미나이라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나. 왜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히람이라는 이 옷을 다들 입으셔야 됩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다음에 이제 보여드렸죠? 아라파스로 가야 돼요. 여기 산. 다음은 뮤즈델리페에 갑니다. 다음에 미나에 가요. 자, 미나에 갑니다. 여기서 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얘기했던 텐트들이 여기서 자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서 수백만 명 사람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요. 여기서 화재가 관리가 안 되면 텐트 하나가 불타겠어요? 수많은 텐트가 불타겠죠? 여튼 예전에는 이 불타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줄였어요. 왜냐하면 왜 줄이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미나에서 왜 사건이 많이 일어났냐? 미나에서 사람이 왜 많이 죽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 지금 여러분 여기는 미나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제 기둥 3개 보이죠? 여러분 기둥 3개 보이죠? 이 기둥 3개가 뭐냐면 위치 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 추적인데 이제 설에 따르자면 아니면 이슬람 기록에 따르자면 코란에서 여기 위치가 주장되어 있진 않아요. 하디스를 보셔야 됩니다. 언행록.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일을 이제 도살하려고 했잖아요. 도살하기 전에 사탄이 이간질 하려고 이스마일을 찾아갑니다. 야, 이스마일, 아버지가 너를 갈라 죽일 거야. 이스마일도 이 사탄 놈 새끼, 내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내 아버지가 제정신이지? 내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겠어? 아버지가 와서 너를 죽일 거야. 누구 봐. 무슨 계신가 뭐냐 뭐 그런 거 내렸대. 그래서 너를 갈라 죽이겠대. 그때 이제 이스마일이 눈치를 채. 아, 이 사탄이 와서 이간질 하려고 해. 야, 아버지한테 계시가 왔고 그 계시 결과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너 와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냐 라고 하고 이제 사탄한테 화를 내다가 사탄이 이제 계속 이간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일이 빡쳐가지고 야, 꺼져 이 새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을 던져요. 그 사탄한테. 그래서 그 사탄한테 돌을 던졌다고 추적되는 위치는 이 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 한 명 아니래요. 큰 사탄, 작은 사탄 몇 명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큰 사탄의 자리, 작은 사탄의 자리라고 이렇게 주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지순례에 있는 그 액션들 중에 하나인 돈 던지기 액션을 여기서 취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압사 사태가 왜 일어나냐면 무지 때문에 일어나요. 여기 지금 사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스마일의 행동을 재현하는 것이지 여기 사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모르고 여기 왔던 몇백만 명 이슬람 신자가 열심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야, 죽어 이 사탄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뜨려도 그 행동이 재현되거든요. 그거만으로도 충분해요. 열심히 이렇게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매년 그걸 모르고 여기 온 애들이 열심히 돌을 던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사진에서도 느낌이 어느 정도 나긴 하는데 여기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 너무 좁아요. 너무 좁다 보니까 거의 한때 매년 여기서 몇백 명씩 죽었어요. 몇백 명씩 죽었어요. 거의 한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최초의 사태는 언제 생기냐면 1990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태는 사실은 잠시만요. 이 사태는 제일 큰 압사 사고예요. 20세기. 제일 큰 사고예요. 여러분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 몇 명이 죽으냐면 1426명이 죽었어요. 1426명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돌 던지기로 하러 가는데 거기 이제 작은 그 다리에 손잡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제 부셔가지고 사람이 위에서 넘어져요. 7명이. 근데 사람들이 돌 던지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7명이 하늘에서 떨어져. 사람들 위에다가. 이미 사람들은 붐비고 있고 이렇게 밀집하고 있는데 거기서 7명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이 지역인데 여기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여기는 메카예요. 메카. 여기는 이제 메시들 하람. 여기 보시죠. 메시들 하람이에요. 여기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사실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 아라파트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뮤즈델리피에 들렸다가 미나 들렸다가 메시드 하람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예전에는 터널이 있었어요. 아마 그 터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터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터널이 한 500m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넓이도 한 10m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천 명이 그런 좀 약간 터널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그 터널에 들어가려면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거든요. 아 10m이면 넓다고? 근데 여러분 10m인데 10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10m예요. 거기에다가 몇천 명이 동시에 들어가요. 지금 이태원 전체가 10만 명인데 생각해보세요. 5천 명이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인지가 안 되시는 거 뭐냐면 이제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한 20대들인데 아시다시피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많으세요. 왜냐면 오랫동안 살았다가 최대 좀 치리고 이상한 짓도 좀 하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가서 좀 약간 세탁 좀 하자, 청산 좀 하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진짜 죄를 안 지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 진짜 앞으로 착하게 살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안타깝게도. 저는 별로 응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나이가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60대 넘어요. 자, 60대 넘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날씨도 이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7월이에요. 제가 한 9월에 갔거든요. 두바이. 하론이 엄마도 9월에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너무 더웠대요. 이건 7월이에요. 7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공식적인 숫자는 1400명이긴 한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서야 밝혀지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대요. 한 개인의 스토리인데,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1400명, 1500명이 죽기는 하는데 몇백 명도 실종이에요. 아니, 죽었다는 증거가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식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뭐 살고 있냐 죽고 있냐 뭐 모르죠. 그런 식으로 어떤 터키 남성분이 자기 부인이 이때 이 90년대 사건 때 죽었다는 리스트에 이름이 없어. 마누라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마누라도 없어요. 열심히 이제 연락을 해요. 제 마누라가 어디냐. 죽었다는 리스트에도 없는데 못 찾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제 중순쯤 되니까 터키에 있는 종교 커뮤니티들에서 자꾸 이런 글이 나와요. 혹시 그 아줌마 니네들이 다 봤어? 자꾸 우리한테 와서 터키 말을 거는 아랍 아줌마. 그래서 소문이 나요. 성지순례하러 가면 이 사건이 90년대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대 중순부터는 입소문이 나와요. 성지순례하러 가면 거기 어떤 아랍 아줌마가 있는데 터키말 엄청 잘하고 자꾸 누구누구를 물어봐더라. 근데 이거는 입소문으로 터니까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는데 엄청난 스토리예요. 그 아랍 아줌마라고 하는 아줌마는 사실 아랍 아줌마가 아니고 90년대 실종된 아줌마였대요. 그럼 어떤 일이냐?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터키 아줌마를 어떤 예멘 아저씨가 구해줍니다. 구해줬는데 이제 구해주고 살려줬는데 이 예멘 아저씨가 겁을 먹어요. 원래 이 여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되는데 남의 마누라인데 이 사우디 정부가 나를, 왜냐면 예멘 사람도 외국인이잖아요. 나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의 마누라가 아는데 난 이 여성을 살렸기 때문에. 그때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살리고 난 다음에 당분간 그 여성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집에서 가다 놔요. 잠깐만, 내가 너를 좀 약간 속방할 만한 방법 알아볼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말이 통하진 않아요. 예멘 아저씨가 이 사람이 터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아줌마 터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터키 아줌마도 아랍말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성지순례하러 왔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 예멘 아저씨한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지나갔는데 누구도 이 아줌마를 찾으러 오진 않았잖아. 그러면 이분의 남편은 죽었을 거고 제 보기엔 너는 이 아줌마랑 결혼해. 그래야지 이 사태가 마무리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줌마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멘 분이랑 결혼하게 돼요. 억지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부터, 결혼 이후로부터 이분이 도망갈까봐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 가다 놔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자식이 생겨요. 아줌마가 자식이 생깁니다. 생기고 난 다음엔 이제 그 예멘 아저씨가 그 아줌마가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걸 보니까 모성애가 제대로 확립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줌마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줌마는 거기서 이제 가정주부로 살기가 시작해요. 그러다가 인생을 보냈다가 이제 다시 그 예멘 아저씨가 그 성지순례 하는 지역에서 다시 일하기가 시작했는지 이제 남편 따라 이제 거기 가서 일하기 시작했는지 터키 성지순례 분들이 들어갈 때는 남편이 없을 때는 말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터키 아줌마는 튀르키예에서도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남편이 죽었는지 남편이 안 죽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그 기사를 읽을 때 진짜 좀 약간
너무 멘붕이 왔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래서 그 아줌마는 이제 그 기자분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는 왜 당신이 그동안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도망갈 수 있었다는 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이미 내 자식이 3명이 여기 있었어요.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가요? 이 애들이 다 나의 새끼들인데 이 새끼들을 두고 가요? 그럼 다음에 이 새끼들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끔 때를 받죠. 그래서 자꾸 터키 성지순례 분들한테 자기의 남편 이름하고 남편의 고향 이름을 말하면서 좀 안전하게 문제없이 이 사태를 극복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일이 90년대에 있었고요. 이건 진짜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천 몇백 명 사람이 거의 2,000명일 수도 있어요. 죽었다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끝나지는 않았죠. 94년은 또 그 미나이라는 지역에서 압사 사태가 일어나고 270명이 죽었어요. 이거 다 공식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한국이 완전히 공식적 숫자를 주는데 사우디 정부가 악의적으로라서 아니고 통계가 안 돼서 그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실적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 숫자보다 좀 더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튼 94년에 한 번 더 이제 그 돌을 던지는 거기서 이제 270명이 죽었고 97년에는 또 텐트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예전에 일어났다가 97년 다시 한 번 일어나요. 누가 한 명의 텐트가 화재가 됐는데 그 화재가 되니까 옆에 있는 왜냐면 밤이면 또 이렇게 바람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텐트 하나가 화재가 되면 몇 개도 텐트가 화재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텐트가 혹시나 화재가 되면 막을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거 없으면 그 97년 텐트 화재 사건 때는 700 아니고 340명이 죽었어요. 343명. 그리고 97년에 그렇게 소화기 아니고 방화소재인가? 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98년에 다시 한번 돌 던지는 데에서 다시 압사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118명 죽었어요. 그리고 2001년 다시 일어납니다. 그 돌 던지는 데에서. 이번에는 35명. 그리고 또 2003년에 돌 던지는 데서 다시 일어납니다. 14명. 2004년 다시 돌 던지는 데서 압사 사태가 일어납니다. 251명. 그리고 2005년에 드디어 3명으로 줄었어요. 3명. 돌을 왜 계속 던지는 거야? 돌을 대충 이렇게 살짝 슉 떨어뜨려도 됐는데 왜 이제 사람들이 무지해요. 무지. 그리고 다들 나이가 많으시고 한 명만 넘어지면 나머지 사람들 위에다가 넘어지가 돼 있고 장소가 너무 좁아요. 거기가. 그러다가 이제 2006년 또 다른 큰 화재였죠. 그때. 잠깐만요. 거기도 이제 주제가 여기 있어요. 이즈디함 하. 여러분 2006년에는 액데메 해였어요. 액데메 해. 왜냐면 그 해는 오직 압사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호텔도 무너졌어. 하나. 호텔이 무너졌어요. 그 호텔 무너지고 이미 76명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미 그런 좀 약간 심리적인 뭔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성지순례가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돌 던지는 그 지역 있잖아요. 미나이라는 그 지역.
거기서 이번에는 342명이 죽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일단은 돌 던지는 장소에 가는 자체가 문제예요. 길이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뭘 했냐면 기차를 개통했어요. 이거는 기차를 개통해야지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걸어가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둘째 마누라의 그 행동을 따라하니까, 재혼하려고 하니까 걸어가니까 이거는 개통해야겠다. 우리는 그 기차 만들자. 물론 그때도 일부 보수 정략학자들이 이거 뭐냐, 말이 되냐, 무슨 기차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우디 정부는 야 조용히 해 하고 기차를 이제 깔았어요. 기차를 깔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약간 2010년에 개통됐거든요. 거의 가라앉았어.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사우디는 잠깐만, 그 압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압사 사태랑 별개로 심장마비로 죽긴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뭘 했냐면 그 사우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메카 메디나에 있는 그 지역을 제가 다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건설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시 건설했거든요. 동시에 많은 사람이 뺑뺑뺑 돌 수 있게끔 그 건설을 했는데 이제 나아질 줄 알았죠. 근데 2015년 그 액땜의 해 다시 일어났어요. 2006년에 액땜의 해였는데 9년 이후에 다시 한번 액땜의 해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포크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포크레인? 한국 말로 포크레인이겠죠? 포크레인이 무너졌어요. 포크레인. 자,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시는 거 뭐냐면, 명절 때 여기에 300만 명 사람이 있는 거지, 명절이 아는, 크레인이요. 오케이, 포크레인 아니고 그냥 크레인. 자, 여러분 지금 착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 명절 때만 여기에 300만 명 사람이 있는 거지, 명절이 아닌 데에는 또 사람들이 명절 때 못 갔기 때문에, 왜냐면 명절 때는 완전히 통제되고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지는 못해요.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 뗀 사람이 300만 명이지, 원래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명절 이외에도 여기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아. 여기에는 오늘도 가시면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명절 기간이 않는 시기에는 이제 여기서 공사를 하는 거죠. 사우디 정부가 공사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크레인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크레인이 무너졌는데 23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이미 말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그러는데 액땜 해라고 했죠. 이 포크레인 사태가 일어나고 불과 며칠 이후에는 이번에 2015년 참사가 일어났죠. 역시 문제가 똑같은 데서 일어났어요. 그 돌 던지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 길이 많은데 길 하나가 통제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몇 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열려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막 가다가 가봤더니 길이 통제된 거야. 아니 여기 왜 길이 통제돼 있어? 하고
경찰들이 여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여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쪽 길로 오지 마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가는데 앞에는 막히니까 동작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 정부는 그때는 우리가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 여기 오지 말라고. 근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찰들의 말을 안 듣고 그쪽으로 갔다. 근데 이제 특히 이란이 반박을 하는 거 뭐냐면, 니네들이 길을 동제를 했다면 미리미리 통보를 했어야지. 그날 와서 이렇게 동제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300만 명 사람이 오는데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역시 그 돌 던지는 그 장소에서 이번에 또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란이 알려주는 숫자는 더 많은데 CNN이나 아니면 AP통신에서 나오는 숫자는 2,000명이에요. 뭐 사우디는 700명이라고 했는데 760명인가 뭐 그 정도로 말하는데, AP통신의 말로는 2,000명 넘게 2,400명 정도 그때 죽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하여튼 그 이후로는 사우디는 너무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슬람 국가들이, 야, 니네들 여기 주인이 아니잖아. 니네들 왜 혼자 다스리려고 해. 여기도 좀 약간 유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 못하잖아. 니네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서 신기하게도 2016년에 이제 2016년 17년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음에 물론 뭐 코로나 터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또 한 번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왕세자가 아마 제 보기에 너무나 강력하게 치고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는 부분,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잠시 답변해드리고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야, 여러분, 지금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이제 주변에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익숙이 된 거야. 명절인데, 명절이잖아. 뭐 추석 아침 아니면 설날 아침이야. 제일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세요? 텔레비를 켜요. 또 거기 압사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또 압사 사건 뉴스 같다 그러면 전화를 해. 야, 우리 누구누구 이모가 가셨는데 괜찮아? 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갔는데 괜찮아? 그래서 이 압사 사태의 문제 때문에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행복하고 드라마가 동시에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 숫자들을 봤는데 그나마 비교적으로 돌 죽는 사람들이 터키 애들이에요. 왜냐면 터키 정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우디 정부한테 세금을 그냥 던지기에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느 정도 우리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성지순례에 가려고 당첨된 애들이라는 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대다수가, 그분들 미리미리 모집하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고 일어나고 저기서 이런 사고 일어나고 저기서 이런 사고 일어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세요라고 터키는 열심히 사전 교육을 하거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성지순례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는 튀르키예인데도 사태가 일어날 때 비교적으로 터키는 덜 피해를 받은 편이에요. 숫자들을 보시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거는 이란이에요. 신기하게도 원래 이란도 문맹률이 터키랑 비슷비슷할 텐데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망하는 건 다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아니면
막 방글라데시 그쪽이에요. 돌을 던지지 말라고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돌을 아예 던질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게 던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돼. 체험하는 뿐이지 뭔가 좀 약간 진짜 거기 사탄이 있는 거 아니야. 자,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터키에서 그런 말도 해요. 터키 정부가. 애들아 돈이 있으시면 일단은 성지순례 기간 아닌 기간에 가보시고 거기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때 가세요. 사람이 비교적으로 털이 있을 때 한번 가보시고 그 성지순례 그 코스를 해보시고 익숙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알파군이 몇 번 가보셨어요? 저 사우디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사우디 안 가봤어요.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한번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메카도 아니고 리야드로 갈 생각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메카에 있어요. 리야드로부터 좀 약간 멀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는 사우디에 살거든요. 야콥장님 사우디에 사세요? 아마 리야드에 사시죠? 리야드 아니라면 지대 어디 사시는데 여기에다가 댓글장으로 남겨주세요. 성지순례는 코스에 경찰 병력이 배치는 되냐? 물론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코스에는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배치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어떤 종파나 개파나 누가 와서 종교적으로 성전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상대로 누구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인 시위를 할까봐 어마어마하게 경찰이 배치돼요. 거의 성지순례 때는 경찰이 딴 일을 안 해요. 여기만 와요. 제따에 사시네. 제따는 메카로부터 가까워요. 몰래 가보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알파고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태원 사건을 해외 외신들이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제 한국이 요즘은 뜬 나라이니까 한국에 있는 사건들도 이제 세계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일어나기에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죠.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이 다루는 거 아닐까 싶어요. 방문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성지순례가 가야 하나요? 여러분 메카 메디나는 이슬람 신학으로는 성지순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아닌 이유로 사람들 안 가요. 그래서 피무슬림들도 들어가는 거를 막고 있어요. 그 금지예요. 방금 전에 위에서 누가 섰잖아요. 몰래 가셨다. 이거는 대놓고 갈 수가 없어요. 자, 메카 말고도 저렇게 메카만큼이나 모이는 곳이 있을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방송을 좀 더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앞서 사고가 메카만큼 성지가 아니더라도 2급 성지로 보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특히 시아파에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가끔씩 압사 사태가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크게 사람이 죽진 않아요. 많아봤자 십몇 명? 아니면 몇십 명이지, 100명 단위로 죽진 않아요. 이라크나 아니면 이란에 있는,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 솔레이만 가스미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이 아시다시피 암살당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드론으로 암살당했는데, 이라크에서. 그래서 그 장군의 주모 행사가 있었어요. 이란에서. 그 주모 행사장들 중에 하나에서 또 압사 사태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어요. 할로윈 같은 명절 날이 이슬람 문화대에 있나요? 여러분, 할로윈은 사우디 같은 몇 개 나라에서는 일단 금지예요. 호박도 팔지는 못해요. 호박만 팔아도 금지예요, 그날. 왜냐면 외국 문화라고 지정됐기 때문에. 터키 같은 종교가 없는, 국교가 없는 나라들에서도 몇
밖에 가게에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놀겠지. 저도 할로윈이 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 며칠 몇 월인지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쯤에는 할로윈 존재를 몰랐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놀군요. 10년 전에 어떻게 몰라요, 고양님. 그러지 마세요. 김장훈님 감사합니다. 김장훈님 후원금 감사하는데 후원보다는 우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면 무료 구독 아니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선희님 이제 들어왔는데 늦으셨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알려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이따가 비공개 될 겁니다. 다음에 이 영상이 저 팟캐스트 채널이 있어요. 제가 했던 라이브들을 저장하는 채널. 지금 이름이 알팟캐스트예요. 잠시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물론 채널 이름은 앞으로도 바꿀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 나올 거. 제가 여기 올릴 거예요. 내일은 알팟캐스트. 채널 이름이 자꾸 변경이 돼서 죄송한데 이것도 왠지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여튼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어요. 채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올라갈 거고 이걸 편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방송을 편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본 채널을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여튼 그래서 이 방송을 늦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모레 제가 여기에다가 올릴 테니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아웃님 그래서 이제 알팟캐스트에서 보시면 돼요. 이 방송의 앞부분을. 귀여운코양님 아시잖아요. 이 라이브들이 방송 끝나면 비공개됩니다. 왜냐면 본 채널의 알고리즘 깨집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폴란드에 원전 수출했다는데 폴란드 가면 노가다 취업할 수가 있을까요? 와, 이건 좋은 주제인데 이거 한번 폴란드 써볼게요. 하여튼 제 주제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 좀 뒤에는 팀 모습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여요. 옷들이 있고 책상이 있고 뒤에다가 이렇게 코튼을 칠까 생각 중에 아니면 책상 위에다가 어떤 좀 약간 그림을 붙일까. 하신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알파고님 앞서 당할 뻔한 사례가 있으셨나요? 제가 압사 당할 만한 사례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한 몇 주 전에 거기 지구촌 축제가 있었잖아요. 저 그때 거기 가 있었는데 그때도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술탄 케밥에서 알페도까지 걸어갔는데 보통 걸어가면 1분도 안 걸려요. 술탄 케밥에서 알페도까지. 그때 제가 술탄 케밥에서 알페도까지 걸어갔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걸렸어요. 왜냐면 그 딱 중간에서 어디냐면 이번에 사태가 터지는 그 이마트 24인가? 그 앞에는 랩 공연이 있어가지고 엄청 거기가 붐비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자칫 잘못했으면 그때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안 일어난 거야. 여튼 오늘이랑 관련된 주제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주님 오늘도 후원금 감사합니다. 채널을 챙기는 데 있어서 우리 현주님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채널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채널을 좀 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신 이분들 우리 채널을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5,000원 정도. 물론 이 짜이피님이 5만원 주시긴 하는데 우리 채널을 유료 구독해 주시고 채널에 도움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오시는 것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배울 거를 배우고 여러분이 저한테 가지고 갈 거 있으면 가지고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유료 구독하시면 너무 감사하긴 하죠.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없으신 것 같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 잠깐만 화면이 이렇게 됐네. 풀샷으로 가야겠다. 풀샷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일요일 월요일 밤인데 제가 방송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거의 10시 몇 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저를 혼자서 냅두지 않으셔서 진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번 주 안에도 한번 브라질 편 갈 것 같은데 그때도 와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이제 오펙 그 석유값 때문에 사우디하고 미국이 붙었다는 건 이제 다음 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대박 인물 전직 대사예요. 근데 진짜 유명했던 대사였어요. 그 대사분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오실 겁니다. 그 대사분이란다 좀 약간 외교 얘기, 한국의 외교, 대사들의 삶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우리 방송에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는 뭐 물론 모든 연락을 해신할 수가 없지만 웬만한 건 다 논팅을 하거든요.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주제들이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방송의 주인이 나야 니네들 아니면 이런 식의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준비하는 자체가 재미있거든요. 현주님 이번 주 방송 일정도 미리 좀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전 지금 생각이 뭐냐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태원에 있는 공연들은 다 취소됐잖아요. 일단 취소예요. 그래서 목요일 제가 공연하러 안 갈 거니까 방송을 하려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주 라방 목요일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시간이 있으시면 오세요.